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서 146페이지 소외현금 제도부터 봐보죠. 소외현금 제도는 뭐 핵심 내용은 아닌데 기본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소외현금은 자, 우리가 회계과에서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용도계 사용하는 것이죠. 용도계를 설정해서 우리가 성급하는 제도를 소외현금 제도로서 내부 통제 제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 소외현금 제도에 대해서는 용도계 설정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보충해주는 정액, 자금, 전도법하고 부정액, 자금, 전도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액자금 전도법을 또는 보충법, 부정액자금 보충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정액은 일정한 금액을 증가 보충해주는 제로서 그게 부정액을 또는 수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액자금 전도법의 기본 키가 되는 건 그 보충 전도해주는 것을 올 초에 증가 보충하냐, 올 초, 올 말에 보충하냐. 그래서 올 초 또는 올 말 보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과 올 중에 보충하는 잘 파악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도 이 용도계에서 지출의 내역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 용도계에 장부상 금액하고 실제 금고인의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일치될 때까지 임시로 설정하는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을 설정이 되어진다. 이럴 때 이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죠. 임시 계정에 해당이 돼서 현금 과부족 계정의 차변은 현금 부족액, 현금 부족액은 현금 과부족의 차변에 현금 초과액에 대해서는 현금 과부족 계정에 대변에 기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현금 제도에 따른 정액자금, 부정액자금, 올초, 올말 보충법, 용도계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날 때 원이 규명될 때까지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설정이 되는데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에는 현금 부족액을 대변에는 현금 초과액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이제 147페이지 은행계정 조정표가 나옵니다. 은행계정 조정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은행계정 조정표는 표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은행계정 조정표는 결산 정리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은행계정 조정표라 할지라도 FS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재무제표 하면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표가 많이 붙어 있지만 말고도 재무제표니까 하지만은 은행계정 조정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결산 정리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은행 계정. 자, 은행 계정을 조정하는데 자, 그래서 기업이 은행과의 거래에서 설정한 계정 의미가 되죠. 그 은행과의 당자거래를 통해서 당자예금이나 또는 당자금 출납장에 기업 측 회사의 자, 당자예금 출납장 또는 자, 이 당자예금 계정의 장부상 기업 측의 장부상 금액이 있는데 자, 이 기업과 자, 은행과의 당자 거래로서 자, 이 계정을 조정한 의미가 되니까 그때 은행 측에 자, 그 기업의 자, 예금 계정에 대한 잔액 증명서상에 자,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업 측의 당자예금 출납장이라든가 당자예금 계정의 자, 잔액과 은행 측의 잔액증명서 잔액이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은행계정 조정표란 걸 통해서 기업 측과 은행 측의 정확한 일치 금액을 찾아가는 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그럼 잠깐 참고로 기업 측의 장부상 금액, 은행 측의 잔액증명서의 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은행계정 조정표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이 가는데 방금 전에 현금 과부적으로 좀 설명을 할 때 이 장부상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이런 기업 내에서 영도계에서 장부상 금액하고 실제 금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날 때는 현금 과부족 규정이고 지금 은행계정 조정표는 기업과 은행 자, 이 금융계정 은행과의 그러니까 당자 거래로서 지불수단을 원활하게 해서 은행의 당자 A입을 통해서 수표를 발행해서 지불수단을 원활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기업 측의 잔액과 은행 측의 잔액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아니할 유형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을 파악해서 은행계정 조정표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한번 알아보는 표가 은행계정 조정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계정 조정표는 자, 정년들어 기업 측의 장부상과 은행 측의 장부상인데 특별한 양식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게 자, T자를 활용해서 자, 그래서 정리하는 게 유용성이 많죠. 자, 그래서 자, T자를 보니까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삐딱거려지네요. 자, 그래서 다시 그랬죠. 자, 이럴 경우에 은행계정 조정표를 줄여서 자, 은행계정 조정표 은계죠. 그런데 은행계정 조정표는 그 표를 작성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자, 비록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그 불일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작성 시점에 자, 조정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시점을 고려가 되어진다는 그러면서도 저는 일관되게 차변적을 기업 측에 자, 장부상의 잔액을 차변적에 두고 대변 쪽에는 은행 측의 잔액증명상의 잔액을 자, 저는 대변에 둔다. 자, 그럴 경우에 기업 측의 장부상 잔액과 은행 측의 자, 잔액팀의 잔액이 자, 기본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 일치하지 아니한 불일치 유형, 일치하지 않는 자, 불일치 유형을 파악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불일치 유형을 파악을 해서 조정표는 미기록
기록되지 않는 쪽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자, 기업 측의 미기록은 기업 측에서, 은행 측의 미기록은 미기록된 쪽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기록된 쪽에서 기록한다. 그런데 어렵지만 오류는 오류가 발생한 쪽에서, 자, 기업 측으로는 기업 측에서, 은행 측은 은행 측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는 오류가 발생한 쪽에서 수정,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조정표는 미기록된 쪽에서 기록해서 조정한다. 오류는 오류가 발생한 쪽에서 수정, 조정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불일치 유형을 하나씩 파악할 텐데, 기업 측의 잔액에 조정하는데 이 유형에 기업 측 잔액에 가산 유형이 있고 차감, 가산을 플러스 차감 마이너스, 은행 측에 조정할 때 가산 차감할 유형이 있더라. 그럴 때 이 불일치 유형을 암기해 주셔도 좋지만은 아마 여러분이 아마 이런 사회적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기록을 어느 쪽에서 안 했을까? 기업 측에서 안 했을까? 은행사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이렇게 자 핵심 단어가 나와주고 지문 문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본인을 좀 믿으세요. 그래서 그 본인을 믿으면 안 가니까 그냥 암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문장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말의 표현을 좀 이해를 못 하시면은 정리 힘드니까 자, 그래서 본인을 믿읍시다. 그러면은 자, 기업 측의 가산할 불일치 유형이 어떤 거냐? 그럼 당연히 기업 측의 가산 차감은 은행 측에서는 차감 가산 기록을 했는데 기업 측에서 아직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기업 측에 가산할 유형하면 대체입금이 있습니다. 대체입금. 그러면 대체입금이란 내 거래처에서 저한테 우리 기업의 회사에 외상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 외상대금을 내 거래처 은행에다가 송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은행에서는 그 송금 들어온 돈이 우리 기업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은행에서는 그 예금을 잡아줬죠. 그런데 보내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통보도 안 해왔고 은행에 있습니까? 제가 기업에 우리 담당자 은행 가서 우리 기업에서 찍어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송금된 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 당연히 은행에서는 입금 잡아줬겠죠? 근데 송금 사실을 회사는 몰랐으니까 이런 거는 회사 측에서 가산 조정하면 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뭐 줄여서 대체입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입금은 기업 측에 가산 기록을 해야겠다. 다음은 자, 추심입금이 있습니다. 추심. 자, 이 추심입금은 자, 이런 상품거래 대금 등으로 어음을 받아놨는데 어음은 만기 때 돈이 된 거죠. 그래서 만기 때 돈이 되면은 입금 좀 잡아달라고 은행에 자, 이 수수료 줘가면서 추심을 의뢰하거든요. 추심이 완료가 돼서 입금 처리가 됐는데 기업은 가서 확인 안 해보니까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은행에서는 추심 완료가 돼서 입금을 잡아줬는데 기업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측에서 가산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업 측의 가산 유형은 대체입금, 추심입금이 핵심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자, 기업 측의 차감해야 할 자, 유형에 자, 은행과의 지금과 당자거래에서 예금잔액 법인에서 수표를 발행해야 부도가 안 되죠. 그런데 자, 이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은행이 빌려준다고 그랬죠. 차올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당자 차올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당자 차올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차올에 따른 이자는 부담을 해야겠죠. 이 차올 이자를 은행에서 빼갔는데 기업이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생활하면서 아마 황당한 일이 있을 텐데 자동이체. 아마 여러분도 이 자동이체 때문에 한 번씩 뭐 당황한 일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한 10만 원 잔액이 좀 있는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있는 줄 알고 10만 원 준 거 송금하려고 또 그러니까 치려고 보니까 아니에서 8만 5천밖에 없어. 또 15,000원만큼이니까 만약에 자 이런 자동이체는 게 빼가버린 겁니다. 자 이럴 경우 이 자동이체로서는 그 날짜만 싹싹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그걸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은 요즘 같으면 알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경우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빼갔으니까 이걸 기업이 몰랐기 때문에 자, 기업 측에서 차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도수표입니다. 부도수표. 자, 그럼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한 수표가 부도가 되면은 은행에서는 그 예금자에서 빼가버립니다. 근데 기업이 그걸 자, 빼간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4경우 설명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면 되고, 자, 거래처에 전화해보면 알고, 자,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은행계정 조정표는 그 일치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 유형을 파악해서. 근데 이걸 꼭 뭐 1시간 지나면 하루 지나면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이걸 지금 작성하면 수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발행한 시점에 잔액이 얼마가 있는 정확히를 알아야 발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계정 조정표는 결산 정리상으로 보지 않는 게 마감하면서 정확한 예금 잔액을 압니다. 하지만은 수시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 정리상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치 유형을 정리할 때 너무 현실에 맞대서 생각하지 마라. 그 유형을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시점에 고려가 되어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은행 측에서 유형을 자, 우리 기록해야 할 경우에 은행 측에 미입 예금이 있습니다. 미입 예금이 있더라. 자, 이런 경우는 자, 기업이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기업에 돌아와서 기업 측에서는 그걸 입금 처리를 잡았어. 근데 은행이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입금을 했기 때문에 돈은 받았는데 그 자, 담당자가 은행 그 직원 담당자가 바빠서 그 입금 금액을 다음 날로 이월시켜놨다 그 말.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밤새도록 다 끝내고 집에 가야지. 그 담당 창구 직원이 그 입금 잡아놓고 도망했고 다음 날 입금을 들려놨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심할수록 몇 장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은행이 이렇게 마감시 임박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걸 다음 날로 이월시킨 경우엔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형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업은 입금 처리했으니까 은행 측에서 기록을 안 했으니까 이런 미입 예금 등은 은행 측에서 가산 조정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제가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정표를 해서 불치 유형이 발생된 후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자, 이 경우입니다.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기업이 자, 발행한 수표인데 자, 은행 측에서 미인출 수표가 있습니다. 그럼 미인출 수표라든가 또는 미지급 수표라고 하는데 미지급 수표라고도 한다. 그 말은 자, 기업이 물품 대금으로 수표를 발행해서 자, 그 수표를 건너갔습니다. 소진한테. 근데 수표 소진이 당장 돈이 안 필요해요. 은행에서 제시를 안 해가지고 돈을 안 빼갔다 그 말이에요. 당장 필요하면 바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빼가겠지만 자, 당장 안 필요하니까는 제가 자, 은행에서 제시를 안 해서 안 빼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증명서를 띄워보면요. 기업이 인출된 남바만 나오지. 그럼 기업이 1번부터 10번까지 수표를 10장을 발행했는데 13579만 자, 만약에 발행했다면은 나머지는 미발행이십니까? 미인출 수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가장 불일치 유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경우는 기발행 미인출 수표 또는 미지급 수표는 자, 은행 측에 차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기발행 미인출 수표하고 이거 주의할 게 뭐냐면 기발행 이미 역시 똑같이 발행을 했는데 자, 기발행 미인도 수표가 있습니다. 미인도 수표. 자, 발행을 했는데 그 수표가 아직 안 건너간 수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건너갔으니까 은행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표론까지 그 거래처에 안 넘어갔으니까 이런 경우 미인도 수표는 자 기업 측에 가산 조정을 해야지 은행 측의 차감 조정이 아니다. 그래서 기발행 미인출 미지급 수표와 기발행 미인도 수표하고 혼돈이 마라. 제가 그래서 조금 표현 그렇지만 우리가 기발행 미인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미인도. 그런데 바로 연결하면 미인도잖아요. 미인도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좀 인지하죠. 그래서 미인출 미지급 수표하고 미인도 수표를 좀 구분하면서 정리가 필요한데 그럼 이제 기업 측의 불이익 파악해서 플러스 자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나온 금액이 있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은행 측에서 가감해서 자 금액이 나오겠다. 자, 이럴 경우에 기업 측에 가감한 금액, 은행 측에 가감한 금액은 일치하게 된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금액을 정확한 금액, 기업 측과 은행 측의 정확한 금액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일치 유형을 파악해서 조정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뭐 1법, 2법, 3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큰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요구하냐 따라서 자, 기업 측의 정확한 예금 잔액이 얼마나 될까? 은행 측 잔액이 얼마나 될까? 또는 봐보세요. 힘든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험적인 경우니까 이 조정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 은행 측에서 잔액증명서 잔액은 알 수가 있는데 기업 측의 조정 전 이 금액을 좀 싶다 그 말이야. 조정 전 금액을 알고 싶을 때는 자, 은행 측에 지금까 잔액에서 가산 차감해서 이 나온 이 밑에요 금액하고 기업 측의 금액이 정확하겠죠. 근데 이 금액을 자 조정 전 금액을 알고 싶으면은 내 밑에 있는 금액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자 내려올 때는 더하고 빼서 내려왔다면 올라갈 때는 더하고 빼서 지금까 올라가면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조정 전 금액을 물어봤을 때 기본으로 자 지금 그 기업 측의 조정 전 금액을 물었을 때 기업 측과 은행 측의 정확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자 내려와서 옆으로 가서 올라가는 패턴. 또 반대로 기업 측의 잔액을 아는데 은행이 조정 전 잔액을 모른다면 반대로 이제 차변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가서 올라가는 패턴.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는 물음표가 어디 들어가든지 불일치 유형을 기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 대중가요 중에 뭐 위아래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랬을 때 자 내려오는 문제인지 올라가는 문제인지 이걸 참 파악해서 물음표가 어느 쪽인지 이걸 파악해서 위아래 이런 패턴을 좀 생각하시면 은행 계정표를 좀 정리할 수 있고 약간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다음 과정에서 해드릴 텐데 그럼 이제 149페이지에 확인의 제 자 6번 가지고 한번 자 조정 만들어 보죠. 2015년 기말에 예금 잔액이 150만 2천 원인데 A은행에서 잔액증명서의 잔액은 100만 원이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다음과 사실이 판명이 됐을 때 서울에 정확한 예금 잔액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죠. 그래서 은행계정 조정표 자 2015년 12월 30일 현재 자 기업 측에 자 장부상 잔액이 자 150만 2천 원. 자 은행 측에 잔액증명서 잔액이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 자 이래서 기업 측의 잔액과 은행 측의 잔액이 이렇게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가 됐는데
그렇게 일치되지 아니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 유형의 기업 측의 가산 차감, 은행 측의 가산 차감할 유형을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럼 기업. 자, 12월 31일 은행 시간 마감 후 채권 회수액 5,500만 원을 A은행에 예금 입금했으나 A은행 이를 2016년 1월 4일로 이월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자, 2015년 30일 현재 은행이 입금 처리를 못했잖아요. 다음 1월 2016년 1월 자 1월 4일로 입금 처리가 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시점에서는 항상 은행 측의 미기예금이죠. 그래서 이 은행 측 미기예금은 은행 측의 가산.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 은행 측의 가산. 다음에 니은 경기는 12월 30일에 자 상품 매입대금 150만을 A은행에 대체 예금을 입금했으나 경리부에는 통보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요. 그럼 자 경기가 서울에 지금 예상대금을 송금하고도 경기가 서울에 통보를 못했으니까 서울은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은행 입금을 잡아놨겠죠. 이런 걸 대체 입금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대체 입금은 기업 측의 가산. 그래서 150만 원. 자, 다음에 디귿. 자, 12월 22일 날 발행한 수표 300만 원이 아직 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발행한 수표는 기발행 미지급 수표죠. 은행 측에 차감이 돼야겠죠. 자, 디귿. 자, 그래서 자, 얼마는 300만 원. 300만 원. 자, 하나 남네요. 니을. A은행 수수료 2,000원을 자, 예금 계좌에서 인출해 갔는데 서울은 이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수료 인출이 돼 갔죠. 은행 빼갔으니까 기업도 자, 차감시켜야겠죠. 자, 인출 금액 자, 2,000원. 더 이상 용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측에 은행 측에 제 정확한 금액을 한번 찾았을 때 150만 2천에서 150 더하고 2천을 빼니까 얼마다? 300만 원이 되겠다. 만원. 자, 그럼 역시 은행 측도 100에서 500 더하고 300 빼니 당연히 300이 돼야겠죠. 자, 그러므로 자, 기업 측의 정확한 금액과 은행 측의 정확한 금액은 자, 이렇게 일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확인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그럴 때 자, 이 기업 측의 니은하고 니을에 대해서는 저는 자, 정확한 금액을 알았지만 니은과 니을에 대해서는 자, 수정분계를 통해서 니은은 자, 당좌 예금을 늘리고 니을은 당좌 예금을 줄이는 수정분계를 하게 된다는 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는 자, 이 예제같이 기업 측의 정확한 금액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기업 측에 150만 2천을 줘줬지만은 모른다 가져갑시다. 기업 측의 조정전 금액 150만 2천 원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는 은행 측 잔액이 준다면 그럼 100에서 500 따고 300을 빼서 300했죠. 자, 왼쪽으로 가서 300은 똑같으니까 올라가면 2,000원 더하고 150 빼니까 150만 2,000원 나오겠다. 에이, 교수님은 뭐 이 금액을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건 지금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가서 올라가면 된다. 왜 그러냐면 가끔 여러분이 다른 뭐 해설 보고 그러면요. 분명히 불일치 유형에 더해야 될 거고 차감할 건데 더해야 될 건데 마이너스 해놓고 빼야 될 건데 플러스 해놨어. 혹시 제가 뭐 잘못 파고 있을까? 그럴 때 조정전 금액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면 차감 금액은 둬야 되고 더했던 금액은 빼야 되니까 이런 걸 고민하지 말고 자, 한번 다시 합시다. 위아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래쪽 금액을 물어보냐 위쪽 금액을 물어보냐 또한 이제 단위 응용도 있지만은 이건 다음 과정 또는 문제 하면서 설명했지만 은행계정 조정표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서 정리할 시간을 많은 시간 할애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은행계정 조정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다음 이제 자, 매출 채권 매입 채무하면 기본 틀 보고 자, 정리 나가죠. 자, 매출 채권. 자, 매입 채무가 나오니까 자,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하려합니다. 확장. 수치 채권이 있고 지급 채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다음 단은 공부만 알겠지만은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도 수치 채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급 채무란 말도 나옵니다. 그럴 때 자, 수치는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채권이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언제? 그럴 때 수치 채권, 수치 채권, 자, 지급 채무, 지급 채무를 굳이 구분하면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매입 채무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순위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구분했죠? 그래서 나머지 채권을 기타 채권, 자, 기타 채무라고 하더라. 기타 채무라고 한다. 또는 굳이 뭐 기타를 비매출 또는 비매입 쓰게 돼요. 비매출 채권 또는 비매입 채무라고도 한다. 자, 그럴 때 매출 채권,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하면 이렇게 구분이 막 이루어지는데 매출 채권 하면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출금 받으러 자, 매입 채무 하면은 자, 외상 매입금 자, 그건 지급어음을 말한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이 기타 채권과의 차이점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 채권,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기타 채권이라 한다. 그러므로 상거래에 발생한 채권에 있어서 자,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 받을 어음이 있고 자, 역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외상 매입 채무, 상거래 이외에서 채무를 기타 채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기타 자,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서는 대표적으로 미수금, 대여금, 미수금, 대여금 등 기타 채무에는 미지급금, 차입금 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수금과 미지급금하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하고 특히 다 외상, 미수금도 상거래 이외에서의 외상이에요. 근데 상거래에서의 외상인지 상거래 이외에서 외상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외상이라고 해서 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상거래에서 일반적 상거래에서의 외상인지 상거래 이외에서의 외상인지 즉 상품을 사고 팔면서 외상인지 영업용 건물, 유형 자산인 건물 사고 파는데 외상이 다릅니다. 같은 외상이어도 모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은 아니다. 그래서
상거래 유무를 꼭 확인하면서 자, 이것도 계정분류도 기출 유형이 되겠죠? 다 상거래에서 또 상거래 위에서 외상은 다 외상 매출금 매입금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수치라든가 지급 채무에 있어서 유동과 우리 비유동의 구분해서 봤지만은 1년 기준에 따라서 유동 자산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죠. 자,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 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 봤죠. 그래서 1년 기준에 따라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치하고 지급의 상거래 유무, 그다음에 자, 1년 기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자, 위쪽에 수치채권을 불리는 매출과 기타지만은 당연히 자산 항목들이고 자, 밑에 있는 부분에 자, 이 지급 채무에 해당된 부분은 부채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칠판에 보시면 지금 자산 항목 외상 매출금, 받으러온 미수금, 대여금, 부채 항목, 외상 매입금, 지급업, 미지급, 차입금, 부채 항목 뭐 8개 항목도 있고 또 안에 유동과 비유동에서 자, 이런 비유동은 장기성이니까 장기 미수금, 장기 대여금, 장기 미지급, 장기 차입금 또는 단기 차입금 등에 있어서 유동과 비유동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까지 해서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이 항목들의 구분은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치 채권과 지급 채무를 한번 분란을 해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계정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키는 항상 은행 계정 조정표에다가 핵심을 넣고 정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